네,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한테 뭐 메일로 번아웃 아니냐, 무슨 일 있냐, 집에 뭐 무슨 일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라, 통합이론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수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틀린 부분도 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교재 자체가 일단 완벽해야지 제가 설명드릴 때도 오류가 없을 거고, 예, 그 이후에 이 강의를 보지 않으셔도 이걸 보시는 분들이 좀 피해를 보시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그거라고 생각해서 그 작업을 충실히 하고 있었는데 영상도 올리긴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나중에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생길 텐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영상을 보시고선 좀 수정해 나가시면 좀 그렇게 해주시면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교재부터는 이렇게 수정돼서 나갈 거예요. 아직은 전체 다 수정되진 않았고요. 한번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탄수화물의 운반. 저번에 탄수화물에 어디까지 했었죠? 탄수화물 뭐 계절별 특징 뭐 이런 것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탄수화물의 운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이 어떤 식으로 운반이 되느냐. 탄수화물은 먼저 이 사부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부 조직. 우리가 목부 조직이랑 사부 조직이 있었죠. 목부 조직은 대부분 물관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물을 옮겼었고요. 이 사부 조직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잎에서 만들어진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영양분들이 이 사부 조직을 통해서 이동을 했다고 했었죠. 그 사부 조직을 통해서 탄수화물이 운반이 됩니다. 이 운반은 피자식물 나자식물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 밑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 사부 조직에서 환원당은 없고 비환원당만 존재한다고 하는데 제가 환원당은 뭐라고 말씀드렸었나요? 환원당은 자기의 성질을 잃지 않는 것. 비환원당은 자기 성질을 잃는 것. 비환원당은 자기 성질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포도당은요, 여러분들, 포도당. 탄수화물의 대표 주자 포도당이잖아요. 포도당은 첫 번째, 요렇게 사슬 구조로 생긴 구조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사슬 구조로 생긴 구조가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육각형으로 이렇게 생긴 구조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사슬 구조라고 하고요. 이놈은 고리 구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있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은 이 고리 형태로 있지만요. 어쨌든 이 사슬 형태를 보게 되면은 사슬 형태 이 끝단부에 뭐가 있냐면은 끝단부를 좀 확대해서 보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는 한 줄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는 이제 이 R을 C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산소랑 이중결합을 하고 있고 H랑 일중결합을 하고 있는 이 알데히드기가 있어요. 알데히드기. 요 작용기를 우리는 알데히드기라고 합니다. 알데히드기. 이 알데히드기에서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이 알데히드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산화력이 좋다는 거예요. 산화를 굉장히 잘한다는 겁니다. 얘가 산화. 산화는 뭐라고 했었죠? 산화는 산소를 얻거나 전자를 잃거나 또는 수소를 잃거나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우리는 산화라고 했었죠. 이 알데히드기 같은 경우에는 산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산화랑 환원이라는 말을 알죠? 산화가 일어나게 되면요. 필수 불가결적으로 이 환원도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환원도 같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얘가 산화가 되면서 이 당 전체가 환원이 되는 거예요. 환원. 그래서 환원당이 된 겁니다. 이 산화기가 있어서 이 당이 환원하는 능력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환원당이 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런 거를 다 착취하고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원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리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포도당의 끝부분에 당의 끝부분에 있는 이 알데히드기 또 뭐 케톤기 이런 애들이 있어요. 케톤기 이런 애들이 산화를 잘하거든요. 산화를 잘하기 때문에 이 당이 환원성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환원당이라고 불리운다. 이 환원성이 없는 애들은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붙어있는 애들 탄화수소 이런 애들은 이렇게 산화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환원당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비환원당 대표적인 거
설탕이죠, 설탕. 설탕입니다. 자, 세 번째 보실게요. 세 번째, 탄수화물 수용부 공급원으로의 역할은 점차 바뀌는데 당영생 잎이 자라서 완전히 성숙하면 탄수화물을 수출하기 시작함.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잎이 어렸을 때 어린 잎 같은 경우에는 영양분을 많이 섭취해야 되잖아요. 이런 조그마한 어린 잎이 있어요. 어린 잎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 영양분을 많이 섭취해야겠죠. 그래서 이 큰 잎이나 여러 가지 저장 조직으로부터 얘는 탄수화물을 처음엔 얻습니다. 근데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크겠죠. 얘가 이렇게 커진단 말이에요. 성숙잎이 되면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 성숙잎이 된 어린 잎은 다시 다른 어린 잎한테 탄수화물을 준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는 수용부였다가요. 그 다음부터는 공급하는 공급원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잎을 예시로 들었어요, 저는. 자, 우리가 이 탄수화물을 운반해서 아까 몇 번에서 말씀드렸었죠? 그쵸? 첫 번째 1번에서 말씀드렸죠. 피자식물과 나자식물 간에는 사부 조직 운반 체계의 구조적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한번 보시죠. 자, 사부 조직 기본세포로 피자식물은 이 사관세포라는 녀석을 갖고요. 나자식물은 사세포라는 녀석을 갖습니다. 자, 제가 잠깐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무조건 외워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시험에서 나올 확률 무조건 높습니다. 자, 피자식물은 사관세포, 나자식물은 사세포인데 둘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사관세포라는 녀석은 사공이라는 구멍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세포라는 녀석은 사역이라는 아주 작은 구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공은 구멍이 크고 영양분을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사역은 구멍이 작고 비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세포를 보조해주는 보조세포가 있는데 피자식물에서는 반세포, 나자식물에서는 알부민세포인데 이 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살아있는 세포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려면 우리는 물질대사를 해야 되고 물질대사 하려면은 핵이 있어요. 핵. 이 핵을 가지고 있고 살아있는 세포라는 거예요. 이 보조세포들은요. 피자식물 반세포, 나자식물 알부민세포입니다. 다음 유세포입니다. 지금까지 요 세포들은 상하로만 이 영양분을 주고받고 그런 식으로 작용을 했지만 이 사부 유세포는 측면 이동을 돕습니다. 측면으로 하는 이동을 돕게 됩니다. 사부 유세포. 자, 다음 지지세포입니다. 지지세포, 사부 섬유. 둘 다 사부 섬유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섬유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가늘고 긴 물질 말이에요. 가늘고 긴 물질. 가늘고 긴 물질이 왜 항상 지지세포냐면요. 우리 사부 섬유 말고도 또 무슨 섬유질. 네, 섬유질 이런 애들은 우리 셀룰로스를 섬유소라고 하잖아요. 섬유소. 셀룰로스를 섬유소라고 하는데 이 셀룰로스는 어디의 구성요소죠? 그쵸, 세포벽의 구성요소죠. 세포벽도 지지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런 지지하는 역할 섬유가 하는 이유는 섬유는 가늘고 길어서 이런 식으로 겹겹이 쌓여져서 굉장히 지지력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섬유 세포들이 있고요. 강합니다. 가볍고 강합니다. 자, 다음 물질 이동수단. 아까 말씀드렸죠. 피자식물은 사공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사역, 이 작은 구멍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자식물도 이 사역을 가지고 있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설명이 이런 겁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시고 이 당 알코올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46페이지인데 아까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 수용보로서의 강도, 작은 잎에서 큰 잎으로 가게 되면은 큰 잎에서 작은 잎으로 또 탄수화물을 준다. 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 탄수화물을 항상 받는 쪽에 속하는 애가 누구냐면은 이 열매와 종자입니다. 열매와 종자는 이 수용부로서의 강도가 제일 커요. 가장 영양분이 많이 필요한 애들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어린 잎이나 줄기 끝의 눈, 그 다음에 이 성숙잎들, 그 다음에 형성층, 뿌리, 저장조직. 이 뿌리나 저장조직 같은 애들은 대부분 공급원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퍼주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탄수화물을 퍼준다든지. 뿌리도 굉장히 탄수화물 농도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더 한다. 이 공급원으로서의 강도라고 하면은 반대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 그 다음 보셔야 될 게 이 압력 유동설입니다.
그럼 이 탄수화물 운반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어떠한 기작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되느냐. 이거의 가장 유력한 설입니다, 설. 아직 팩트로 증명되진 않았는데, 이 유력한 설이 이 압력 유동설입니다. 탄수화물 운반의 가장 유력한 설이고, 사실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걸 이해하려 드시지 마시고요. 일단은 외웁시다. 요거는, 요 압력 유동설을 그냥 외웁시다. 그래서 이 조건 딱 4가지니까 시험 내기 딱 좋겠죠. 5가지. 하나만 다른 거 쓰면 되잖아요. 이건 기본서에서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도 보니까 기본서 위주로 거의 다 내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 중에 요런 내용들 시험에 나올 만하죠. 딱 봐도. 이런 내용 잘 알고 가셔야 된다. 자, 조건 반투과성 막이 있어야 되고요. 반투과성 막 우리 대표적인 거 세포막 이런 애들 있었죠. 자, 존축 방향으로서 이동수단이 있어야 되며 저항이 적어야 되고요. 두 장소 간의 삼투압 차이가 있어야 하며 압력이 있어야 되고 공급원에는 적재기작, 수용부에는 하적기작이 있어야 함. 공급원에는 적재하는 기작이, 쌓이는 기작, 그리고 적재하는 기작, 그렇죠, 말 그대로. 수용부에서는 내리는, 하적하는 기작이 있어야 된다. 특징, 적재의 경우 설탕이 저농도의 염류세포에서 고농도의 사관세포로 구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때만은 에너지를 소모함. 목본식물은 탄수화물의 운반 자체에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단지 적재와 하적 과정에서만 에너지를 소모함. 자, 압력유도설을 뒷받침하는 3가지 현상이 있는데 이 진딧물의 주둥이를 자르면 사부수액이 밖으로 배출되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압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공급원에서 수용부로 가면서 사부 조직의 설탕의 농도가 점진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은 이 설탕이 어딘가에 쓰였다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고 햇빛을 받고 있는 잎에 바이러스나 화학물질 처리하면 이 물질이 뿌리까지 내려가지만 그늘의 잎에서는 물질 이동이 일어나지 않아 단순 확산에 의해서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점이 뭐냐면은 유동설의 문제점, 요것도 잘 알고 계세요. 자, 집단 유동에서는 모든 물질이 같은 속도로 움직여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물과 설탕 이동 속도는 서로 다르죠. 그리고 실제로 탄수화물의 운반은 양방향성을 띠고 있는데 이 유동설에서는 한 방향으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점이 있고 46페이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이네요, 단백질. 탄수화물도 중요하지만 단백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수목생리학 자체가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오랜만에 강의했는데, 잘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열심히 강의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